효진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며 말했다. 효린아, 공부 좀 도와줄 수 있어. 나 이번 중간고사 진짜 위험해. 그 순간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함께 앉아 책을 펼친 그 밤부터 모든 것이 서서히 어긋나기 시작했다. 서울 홍대 근처 오래된 공유 아파트였다. 2인실 방 하나에 작은 주방과 욕실을 공유하는 구조로 월세를 반씩 내는 평범한 대학생 생활이었다. 나는 효린 22살 경제학과 3학년이었다. 부모님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며 딸이 서울대 근처에서 열심히 공부해 좋은 회사에 들어가길 바랐다. 효진은 21살 미술학과 2학년으로 나보다 1살 아래였지만 성격은 훨씬 밝고 활발했다. 단발머리를 휘날리며 들어올 때마다 방 안 공기가 달라지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효진은 책상 앞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다. 중간고사가 일주일 남았는데 성적이 바닥이었다. 너처럼 머리 좋은 애가 설명해주면 이해가 빨라질 것 같아 부탁할게. 효진의 눈은 진심이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알았어라고 답했다. 그게 시작이었다. 처음 며칠은 정말 공부뿐이었다. 나는 경제학 원론을 효진에게 쉽게 풀어 설명했고 효진은 메모를 열심히 하며 따라왔다.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불을 켜고 앉아있다 보면 피곤함이 몰려왔다. 효진이 커피를 타와서 건네주며 고마워 효린아, 너 아니었으면 나 진짜 낙제했을 거야 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그냥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로 이상한 떨림이 스쳤다. 효진의 손가락이 내 손에 살짝 닿을 때마다 가슴이 울렸다. 공부가 끝나고도 우리는 쉽게 헤어지지 않았다. 효진은 자신의 그림 이야기를 했다. 부모님이 미술을 반대해서 혼자 서울로 올라왔다는 것, 아버지는 공무원이라 안정적인 길을 원했지만 효진은 캔버스 앞에 서 있을 때만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꼈다. 나도 솔직해졌다.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경제학을 선택했지만 사실은 문학이나 심리를 더 좋아한다고. 밤늦게까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다. 어느 날 공부가 끝난 후 효진이 갑자기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왔다. 피곤해. 조금만 이렇게 있자. 그 순간 내 몸이 굳었다. 효진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샴푸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나는 움직이지 못하고 그대로 있었다. 효진이 작게 중얼거렸다. 효린아, 너는 참 따뜻하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그날 이후로 나는 효진을 볼 때마다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친구로서의 호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고 위험한 것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여자 둘이 너무 가까워지는 것은 쉽게 오해받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그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룸메이트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러나 효진은 점점 더 나에게 기대는 시간이 늘어났다. 공부 도움은 핑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고 밤에 영화를 보았다. 효진이 웃을 때마다 내 마음이 흔들렸다. 중간고사가 끝난 날 효진은 시험지를 들고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효린아, 너 덕분에 B 받았어. 진짜 고마워. 그러면서 나를 와락 안았다. 그 포옹은 길었다. 효진의 체온이 내 몸에 스며들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었다. 나도 효진을 안고 싶었다. 하지만 두려움이 앞섰다. 만약 이 감정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부모님은 실망할 것이고 학교 친구들은 수군거릴 것이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이라는 말 자체가 아직도 큰 낙인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효진은 이미 잠들어 코를 골고 있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효진의 얼굴을 비췄다. 예쁘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나는 정상인가? 이 감정이 잘못된 것인가? 나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공부 도움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공부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효진도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우리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공기가 변했다. 그 변화는 달콤하면서도 무서웠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걸을 때도 효진의 손이 내 손에 스칠 때마다 심장이 뛰었다. 나는 이 감정을 숨기려 애썼지만 점점 힘들어졌다. 시험이 끝난 후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효진은 미술 과제를 하며 나를 모델로 삼았다. 앉아서 책 읽는 모습만 그려도 된다고 했다. 나는 어색하게 앉아 있었고 효진은 집중해서 붓을 움직였다. 완성된 그림을 보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더 부드럽고 더 아름다운 버전의 나였다. 효진이 말했다. 이게 내가 보는 효린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효진아, 나 너한테 이상한 감정 느껴져라고 말했다. 효진은 붓을 내려놓고 나를 빤히 보았다. 나도 그래 효린아, 처음부터 그랬어. 공부 도와달라고 한 건 그냥 핑계였을지도 몰라.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그건 키스도 아니고 더 깊은 것도 아니었다. 그냥 포옹이었다. 하지만 그 포옹 속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효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울었다. 한국에서 이런 사랑을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둘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서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 후 우리는 비밀 연인이 되었다. 낮에는 평범한 룸메이트처럼 행동하고 밤에는 작은 방 안에서만 진심을 주고받았다. 효진은 내 손을 잡고 속삭였다. 효린아, 우리는 조심해야 해. 누가 알면 큰일 나. 효진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섞여 있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학교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 우리가 너무 붙어 다닌다고 수근거렸다. 효진의 미술과 친구 하나가 나에게 물었다. 너희 진짜 그냥 룸메이트야? 요즘 분위기가 이상해 보이던데. 나는 웃으며 그냥 친한 친구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효진은 가족에게도 압박을 받고 있었다. 아버지가 전화로 미술 그만두고 실용적인 전공으로 바꾸라고 했다. 효진은 울면서 내게 말했다. 나 진짜 지쳤어. 효린아, 너만 있으면 다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효진을 안으며 괜찮아, 우리가 함께라면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위로이기도 했다. 내 부모님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셨다. 주말에 집에 내려가면 엄마가 항상 남자친구는 없냐고 물었다. 나는 웃으며 공부하느라 바빠서라고 답했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효진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도 커졌다. 어느 날 밤 효진이 갑자기 말했다. 효린아, 우리 같이 살자. 졸업 후에 작은 집을 구해서 효린은 회사 다니고 나는 그림 그리면서. 그 말이 너무 달콤해서 눈물이 날 뻔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한국에서 두 여자가 함께 사는 걸 가족이 받아들일 리 없었다. 사회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더 조심했다. 데이트는 밤늦게 한강공원이나 외진 카페로 한정했다. 손을 잡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누군가 볼까봐 항상 주위를 살폈다. 그런 긴장감 속에서도 사랑은 커져갔다. 효진이 그린 내 초상화는 방 한구석에 숨겨져 있었다.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나는 이 사랑이 진짜라는 걸 느꼈다. 그러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었다. 효진의 친구 중 하나가 우리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다. 그 친구는 효진에게 직접 물었다. 너 효린이랑 사귀는 거야? 효진은 부정했지만 그 후로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나는 효진에게 말했다. 우리 잠시 거리를 두자. 효진은 울면서 안 된다고 했다. 너 없이 못 살아. 그 선택의 순간 우리는 더 깊이 빠져들었다. 사랑은 달콤했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대가는 점점 무거워졌다. 소문은 결국 퍼졌다. 학교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글이 올라왔다. 홍대 근처 공유 아파트에 사는 두 여자가 이상한 관계라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인 이름은 없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효진의 미술과 선배가 효진을 불러서 물었다. 요즘 효린이랑 자주 보이던데 진짜야? 효진은 웃으며 그냥 룸메이트라고 했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경제학과 스터디 그룹에서 이상한 시선을 느꼈다. 한 남학생이 농담처럼 말했다. 효린아, 너 요즘 여자친구 생겼냐고. 모두가 웃었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그날 밤 효진과 나는 방에서 크게 다퉜다. 효진이 말했다. 우리 그만하자. 효린아, 이렇게까지 해서 뭐해? 나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그럼 내가 먼저 포기할 거야. 효진은 울면서 안 된다고 했다. 그 다툼 후 우리는 화해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효진은 점점 불안해졌다.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나를 깨워서 안아달라고 했다. 나는 효진을 안으며 괜찮다고 반복했지만 나 자신도 불안했다. 그러던 중 내 고향 친구가 서울로 놀러왔다. 은주였다. 중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다. 은주는 우리 방에 머물렀다. 그리고 이틀 만에 눈치챘다. 효진아, 너희 진짜 사귀는 거지? 은주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부정했지만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효린아, 너 변했어. 예전에 너 아니야? 은주는 다음 날 떠나면서 나에게 말했다. 부모님한테 말할 거야. 이런 거 부모님이 아시면 안 돼. 나는 충격을 받았다. 은주야, 제발 그러지 마. 은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효린아,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했다. 그 후 은주는 연락을 끊었다. 소문은 더 커졌다. 학교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피하기 시작했다. 효진은 미술 수업에서 집중하지 못했고 나는 시험 성적이 떨어졌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했지만 그 의지는 점점 무거운 짐이 되었다. 효진이 말했다. 효린아,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 나는 효진의 손을 잡으며 함께 버티자고 말했다. 하지만 압력은 점점 세졌다. 효진의 아버지가 갑자기 서울로 올라왔다. 효진을 집으로 데려가려 했다. 효진은 아버지와 크게 싸웠다. 아버지는 효진을 때리기까지 했다. 효진이 울면서 돌아왔을 때 나는 효진을 안고 함께 울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달았다.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생존의 문제였다. 결국 부모님께 소문이 들어갔다. 엄마가 전화로 울면서 물었다. 효린아, 너 정말 여자랑 사귀는 거냐? 동네에서 소문이 돌고 있어. 아빠는 화가 나서 전화를 끊으셨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효진은 내 옆에서 떨고 있었다. 엄마가 서울로 올라왔다. 우리 아파트로 직접 찾아오셨다. 효진을 보자마자 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애가 그 애냐? 효진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는 나를 끌고 나와서 1시간 동안 설득했다. 효린아, 정신 차려라. 이건 병이야. 치료받자. 엄마의 눈에는 실망과 공포가 가득했다. 나는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나 효진 사랑해. 이건 선택이 아니야. 하지만 엄마는 소리쳤다. 사랑이라니, 내가 미쳤구나. 가족을 생각해라. 내 동생들 얼굴 어떻게 볼 거냐. 아빠는 너를 집에서 쫓아낼 거야. 그날 이후로 부모님은 경제적 지원을 끊었다. 월세와 등록금이 문제되었다. 효진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아버지가 효진의 카드를 정지시켰다. 우리는 알바를 시작했다. 밤에 편의점에서 일하고 낮에 수업을 들었다. 피곤했지만 서로를 보면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났다. 효진의 친구 중 하나가 우리를 배신했다. 그 친구는 효진의 아버지에게 직접 연락해서 모든 것을 말했다. 효진의 아버지는 효진을 강제로 집으로 데려가려 했다. 효진은 도망쳐서 내게 왔다. 효진아, 나 이제 갈 데 없어. 우리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돈이 부족해서 좁고 어두운 방이었지만 서로만 있으면 충분했다. 그러나 외로움은 커졌다. 친구들은 모두 멀어졌고 가족은 연락을 끊었다. 한국 사회의 시선은 차가웠다. 우리는 거리를 걸을 때도 손을 잡지 못했다. 효진은 점점 우울해졌다.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 나는 효진을 위로하려 애썼지만 나 자신도 한계였다. 어느 날 효진이 말했다. 효린아, 우리 헤어지자. 너를 너무 힘들게 해. 나는 효진을 붙잡으며 절대 안 된다고 했다. 그 대치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드러냈다. 효진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에 대해 털어놓았다. 나는 부모님의 기대 속에서 숨막혔던 이야기를 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치유받으려 했지만 상처는 너무 깊었다. 고비는 계속되었다. 효진의 아버지가 경찰까지 동원해 효진을 찾으려 했다. 우리는 숨듯이 살았다. 효린아,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효진의 눈은 퀭했다. 나는 효진의 뺨을 쓰다듬으며 아니야. 우리가 함께 선택한 거야 라고 말했다. 결국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섰다. 효진은 미술을 포기하고 지방으로 내려가 아버지의 뜻에 따를까 고민했다. 나는 서울에 남아 가족과 화해할 기회를 놓칠까 고민했다. 우리는 밤새도록 이야기했다.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 게 옳은가? 효진이 먼저 말했다. 효린아, 나 너랑 같이 살고 싶어. 가족이 없어도 돼. 나는 효진을 안았다. 나도 그래. 효진아. 우리는 작은 카페에서 알바를 하며 함께 살았다. 효진은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나는 야간 대학원에 등록했다. 상처는 여전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통해 강해졌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차갑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았다. 그러나 완전한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가족과의 관계는 여전히 단절되었고 친구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는 매일 불안과 싸웠다. 하지만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버틸 힘을 주었다. 이제 나는 묻고 싶다. 사랑을 위해 가족과 사회의 기대를 포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가 아니면 잘못된 길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